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정순택 대주교님과 차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로 밥집 봉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님은 제14대 서울대교구장이죠. 지난 2월에 당선인이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때 선거 끝나고 명동 밥집을 다시 찾아가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식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당선인이 찾아오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이 지난 남대문 그리고 울진 오늘이 세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때 브리핑 때 약속 지키기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이 행사입니다. 이 코로나로 많은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동 밥집은 이 코로나 기간에 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도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분들은 국가의 품 안에서 보살펴야 한다는 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워낙 정 대주교님께서 당선 축하 메시지로 흩어진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를 윤석열 당선인이 새기고 기억하고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은 네덜란드의 마르크 루터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경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덜란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방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기본 가치를 우리와 공유를 하고 있죠. 양국은 이제 지난 2016년에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우호적인 발전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네덜란드는 알고 보니까 EU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참 많이 해서 제1위의 한국에 대한 투자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그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부리는 그 반도체 산업 이를 선도하는 국가들로서의 긴밀한 협력 구상이 오고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네, 저 굿모닝 경제 김혜진입니다. 네. 인수위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백지화하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 인수위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구상을 실질적인 국정과제에 옮기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마감했고 오늘부터 공약의 현실 가능성, 즉 실행 가능성과 공약의 우선순위 그리고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따 오후에 인수위의 대변인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릴까요? 네, 저 MBN 박재한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님이 이제 총리를 안 한다고 발표하신다고 거취 표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인수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주신다면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직접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기자님들이 들으시고 또 질의응답을 하시게 될 때 그 구상을 들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먼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남을 가지셨고 또 그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한 말씀이 오간 것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저 연장선인데요. 그 총리 세배수 압축됐다는 그런 소리 나오긴 하는데 지금 언제까지 됐는지 4월 3일 또 발표가 확정된 게 맞는지랑요. 그리고 여가부가 폐지되지만 기존 기능을 뭐 통합 흡수해서 미래가족부 신설 이게 또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어제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당선인께서 그 4월 3일에 혹시 제주에 가시나요? 왜냐면 후보 시절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서요. 네네네. 사삼한 거에 대해서 당선인이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렸던 약속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당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본의 대사와 그리고 일본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진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그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돼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대한경제 주영민입니다. 네네.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랑 문재인 대통령 만남 이후에 집무실 이전과 관련되거나 각종 그 논의 사항과 관련된 것들 혹시 청와대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있는지 네네네.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상춘제에서 만찬을 같이 하시면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에서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맡겨주셨고 또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 부분을 감안하고 이어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빈틈없는 안보는 두 분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로 공감대 하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또 질문을 받을까요? 예, 황 기자님. 네, 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전장현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당선인 측의 입장은 왜냐하면 어제 인수위에서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좀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는 20년 넘게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희가 지켜드리는 데 있어서 공약을 한 바가 있고요.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저 뒤에서 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김은관입니다. 아까 사삼항쟁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당선인님 그 지방행보 하시는 거에랑
연관돼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보실 생각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통합이라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5.18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을 때도 5.18 정신이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피로써 지킨 한거의 정신을 저희가 잘 새기고 있다고 했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서 역동적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 전해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퇴원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가 병원에서 나오신 지 사흘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역산을 하면 사실 일주일 갓 저희가 넘어서자마자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쾌유가 되실 때 그때 자연스럽게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받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이육재 기자입니다. 네. 저기 정부가 전날 그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조정 단가를 동결시켰는데 네네네. 당선인께서 이제 동결 공약을 예전에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 뭐 앞으로도 그런 동결 기조가 계속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한전의 내부적인 논리도 있었습니다만 인수위에서 적절하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께 상세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우리의 민생이기도 합니다. 네. 예, 마이크 갖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 김병관입니다. 네. 어제 당선인께서 간사단 회의에서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그 계승할 건 계승하자라는 그런 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단 회의에서. 네네. 네, 간사단 회의에서 강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계승할 거 계승하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선인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계승할 건 계승하고 또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갖춘 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관계없이 국민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량 있고 또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ABM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로 저희 마음속에 경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의 구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관돼 있습니다. 네. 예. 비슷한 맥락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박홍근 의원가 대선 공천 공약 추진 기구를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네. 당선인 뜻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 제안을 하신 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것, 그런 분들은 오로지 기준은 국민에 맞춰져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비슷한 답변으로 가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네. 이기민 기자입니다. 네. 추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언제쯤 준비가 되는지,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대략적인 시기라도 조금 알고 싶다는 국민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제가 이곳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의지를 갖고 또 성의를 갖고 저희 측에 안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그 삶을 더 힘들지 않게 하는 데에는 1분 1초도 허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역시 인수위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협치와 관련해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지지하신 국민도 그리고 저희를 지지하시지 않는 국민도 다 저희에겐 소중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역이나 계층이나 아니면 출신에 따라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국민도 똑같이 모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국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인데 헤럴드 경제 이세진입니다. 네. 당선인 오전 그 정순택 주교 일정은 몇 시 일정이고 네. 그 메시지 언제 나올지. 그거는요. 저희가 방송 중계가 끝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기자님. 네. 네, 중앙일보 성지연입니다. 네. 밥집 봉사활동 당선인께서 하시는데 그 과거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께서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좀 접근을 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혹시 오늘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라면은 언제쯤 좀 공식 공개석상에서 같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취임식 준비위원회 때 아마 그때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 영문의 이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당선인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는데 그 전시 상황이라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윗에 보면 간략하게나마 뭐 그 내용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공개 가능한지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윗을 보니까 생산적 협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전화 통화가 사실 적지 않은 시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만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 국가의 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생산적 협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일 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볼 때는 함의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저희도 윤석열 당선인도 앞으로 종전 이후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양국이 만나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위터와 제가 추가로 전해드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부합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